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 그들의 삶은 언제나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한순간의 소신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위태로운 유리성 위에 서 있다. 특히 블랙리스트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은 그들의 찬란했던 커리어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다. 여기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소신 발언 때문에 출연 정지라는 불이익을 당하며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거나 혹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던 남자, 여자 연예인 5인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예술가의 자유로운 표현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권력의 감시 사이에서 벌어지는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드리워진 블랙리스트의 그림자는 과연 완전히 거쳤을까? 5. 배우 백윤식은 한국 영화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명품 배우의 대명사다.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섬세한 연기력은 그가 출연하는 모든 작품에 무게감을 더했고, 그는 어떤 역할이든 자신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특히 권력의 부조리를 비판하거나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풍자하는 영화에서 그의 존재감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지만 그의 작품 선택과 그 속에서 보여주는 연기는 때로 날카로운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대중은 그의 연기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고,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연기 장인, 대배우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그의 필모그래피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기가 존재했고, 이는 그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백윤식이 출연했던 영화 중에는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았다. 그는 이러한 영화에서 부패한 권력자나 비열한 정치인, 혹은 그에 맞서는 인물들을 연기하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연기는 단순한 캐릭터 묘사를 넘어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비판 의식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 선택 기준에 대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품을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대중은 그의 선택에서 일종의 메시지를 읽어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당시 정권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그는 특정 시기에 눈에 띄게 작품 활동이 줄어들거나 캐스팅 물망에 올랐다가도 막판에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물론 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문화예술계에서는 특정 성향의 예술가들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 백윤식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연기 활동을 이어갔고, 시간이 흘러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백윤식의 이야기는 예술가의 침묵 속장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이 예술을 어떻게 통제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그는 직접적인 정치적 발언 대신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세상에 말을 걸었고, 그 선택이 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연기 인생에 드리워졌던 수상한 공백기는 대중에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그는 여전히 한국 영화계의 거목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의 과거는 권력의 그림자가 예술에 드리워졌던 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4. 배우 정우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남 배우이자 개념 배우로 불린다. 그의 훈훈한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소신 있는 발언은 대중에게 큰 존경을 받았다. 특히 그는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난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시리아 난민 캠프를 방문하고 난민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며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소신 발언은 때로 그에게 정치적 낙인이라는 예상치 못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정우성이 난민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보수층과 극우 세력으로부터 거센 비난과 공격을 받았다. 난민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고, 심지어 그의 개인 SNS에는 악성 댓글과 욕설이 난무했다. 그는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난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켰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그를 지지하는 대중에게는 진정한 개념 배우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특정 정치 세력에게는 불편한 존재로 각인되었다. 정우성은 직접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난민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한 이후 그의 방송 출연이나 광고 활동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때 그에게 쏟아지던 러브콜이 줄어들거나 특정 프로그램에서 그의 출연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당시 문화예술계에 만연했던 블랙리스트 분위기 속에서 그의 소신 발언이 알게 모르게 불이익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대중은 그의 개념 행보를 응원하면서도 그가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시선을 보냈다. 정우성의 이야기는 공인의 사회적 책임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려 했지만, 그 대가로 정치적 낙인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아직 예술가의 자유로운 표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활동하고 있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난민옹호라는 꼬리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그의 이야기는 예술가의 사회 참여가 때로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리고 권력의 감시가 얼마나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다. 3. 배우 김혜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이자 걸크러쉬의 대명사다.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탄탄한 연기력은 그가 출연하는 모든 작품의 깊이를 더했고, 그녀는 어떤 역할이든 자신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특히 그녀는 여성 인권, 사회적 약자,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섬세하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직접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그녀의 작품 선택과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 그리고 인터뷰 내용은 항상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대중은 그녀의 지적인 아름다움과 소신 있는 행보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우아한 정은 때로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는 예상치 못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의혹을 낳았다. 김혜수는 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다루는 작품에 적극적으로 출연했고, 성차별이나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공식 석상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대중에게는 진정한 배우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당시 특정 정권에게는 불편한 존재로 각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녀의 메시지가 정권의 기조와는 다른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혜수가 직접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특정 시기에 방송 출연이나 광고 활동에서 알 수 없는 제약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때 그녀에게 쏟아지던 러브콜이 줄어들거나 특정 시상식에서 그녀의 역할이 축소되는 등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당시 문화예술계에 만연했던 블랙리스트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소신 있는 행보가 알게 모르게 불이익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대중은 그녀의 개념 행보를 응원하면서도 그녀가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시선을 보냈다.
김혜수의 이야기는 예술가의 우아한 정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이 예술을 어떻게 통제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그녀는 직접적인 정치적 발언 대신 자신의 작품과 행동을 통해 세상에 말을 걸었고, 그 선택이 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녀의 연기 인생에 드리워졌던 수상한 압력은 대중에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그녀는 여전히 한국 영화계의 거목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녀의 과거는 권력의 그림자가 예술에 드리워졌던 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2. 배우 문성군은 한국 영화계와 연극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배우이자 동시에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불리는 사회운동가였다. 그는 단순히 연기만 하는 배우가 아니라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진보적인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의 모습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이러한 행동하는 지성은 그를 지지하는 대중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특정 정권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문성근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 모임인 노사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촛불 집회 등 진보적인 사회운동 현장에 빠짐없이 나타나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당시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면서 그는 방송 출연은 물론 영화와 연극 캐스팅에서도 배제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았다. 한때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가 갑자기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문성근은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알리고 문화예술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의 행태를 고발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는 이후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단순히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투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성군의 이야기는 예술가의 사회 참여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리고 권력이 예술을 어떻게 탄압하려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커리어에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활동하고 있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블랙리스트 희생양이라는 꼬리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그의 이야기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중요성, 그리고 권력의 감시와 탄압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남긴다. 그는 우리 사회에 행동하는 지성인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준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 (1) 배우 하지원은 국민 여동생이자 액션 퀸으로 불리며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그녀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와 뛰어난 연기력은 그녀가 출연하는 모든 작품을 흥행으로 이끌었고 그녀는 그야말로 시청률 보증 수표였다. 그녀는 다른 배우들처럼 직접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오직 연기 활동에만 집중하며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배우였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조용한 행보는 때로 그녀에게 의도치 않은 오해와 블랙리스트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다는 의혹을 낳았다. 하지원은 특정 정권 시절 정부 주최 행사나 보수적인 성향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는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협조적이라는 오해를 받아 불이익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녀는 독립영화 감독들과 협업하거나 특정 사회 캠페인을 지지하는 등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작품을 선택하고 활동을 이어갔지만 이러한 행보가 당시 정권에게는 반정부적인 것으로 오해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은 그녀의 조용한 행보를 응원하면서도 그녀가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시선을 보냈다. 하지원이 직접적으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급하거나 피해 사실을 폭로한 적은 없지만 그녀의 활동이 특정 시기에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캐스팅 물망에 올랐다가도 막판에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연기 활동을 이어갔고 시간이 흘러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하지원의 이야기는 예술가의 정치적 중립이 때로는 의도치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권력의 감시망에 포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그녀는 직접적인 정치적 발언 대신 자신의 작품 선택과 조용한 행보를 통해 세상에 말을 걸었고 그 선택이 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녀의 연기 인생에 드리워졌던 수상한 공백기는 대중에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그녀는 여전히 한국 영화계의 거목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녀의 과거는 권력의 그림자가 예술에 드리워졌던 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이 5인의 연예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긴다.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사회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권력이 이를 어떻게 통제하고 단합하려 하는지를. 블랙리스트는 단순히 몇몇 연예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어두운 그림자였다. 이들의 비극은 단순히 연예계의 가십거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닌 표현의 자유와 권력의 감시 사이의 민낯을 보여주는 아픈 기록이기 때문이다.